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돌려봅니다. 뭐냐면, 미국 지수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과연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하워드 막스의 메모 요약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 이목을 끌었던 문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건데, 일단 그 막스가 메모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현재 미국 주식은 비싸다라고 하는 게 막스의 의견이었습니다. 왜 비싸다고 평가하시느냐?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게 되면 분명하다는 거죠. 일단 S&P 500 기준으로 포워드 PL 현재 23배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고, PSR 기준으로 보더라도 3.3배로 사상 최고다. 그리고 버핏 지수, 이거는 시총 대비 GDP를 보는 건데 이것도 사상 최고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대비해서 10년물 금리를 보더라도 주식이 고평가 구간에 있고 현재 민주가 랠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열 심리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그 매그니피선트 7만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제 빅테크들이죠. 뭐 메타, 구글 그런 것들 말고 나머지 기업들도 PE가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비싼 걸까?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이 현재 낙관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낙관론에 빠져 있을까? 그거는 2009년도 이후에는 지난 16년간 약세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주목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16년간, 자그마치 16년간 약세장이 부재했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약세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 3년, 4년, 5년, 10년을 보유하더라도 주식이 횡보하거나 혹은 주식이 우상향을 하지 않는 시기, 그래서 주식이 빠지거나 혹은 내가 샀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약세장이라고 부르죠. 약세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 어땠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주식이 빠지면, 그죠? 사면 오른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빠지면 일단 사면은,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하니까 그냥 빠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학습되어 있다. 즉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3년, 4년, 5년, 10년을 보유하더라도 주식이 더 내려가는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끝없는 낙관을 현재 낳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개념, 특히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빠지면 샀을 때 오르는 경험 때문에 현재 그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미국 자산에 대한 상대 우위에 대한 신념이 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신념이라는 게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죠? 일단 미국 주식이 진리고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현재 투자자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AI에 대한 아주 막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이 낙관론을 지금 매우 키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을 찍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지난 16년간 약세장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라고 들립니까? 그러면 향후엔 약세장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뭔가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데이터로 봤습니다. 데이터로 봤어요. 즉 약세장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에 투자하면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항상 참일까 거짓일까 라고 하는 검증을 했을 때 이게 항상 참은 아니다 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이런 건데요.
200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건 저희 퀀터스에서 검증해 본 겁니다. 퀀터스에서 저희가 스파이에 투자했다. 스파이가 ETF죠. ETF에서 투자했던 기준으로 해서, 즉 ETF 수수료 같은 거 다 빼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배제했을 때 우리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평균 수익률이 약 9% 정도 수익률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보잖아요. 그러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약 3%밖에 안 됩니다. 약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즉 이제 2000년도 이 당시죠. 요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땠느냐? 기준금리가 정확히 요 당시가 기준금리가 1%에서 5%까지 올라갔던 시기였어요. 즉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미국 주식이 실제로 약세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현재 미국 주식은 연평균 약 11%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강세장이라고 부르는 시기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이 8%거든요. 근데 8%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것도 장장 16년 동안이나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년 이상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그죠? 연평균 8%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년 이하로 보고 투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편차가 클 수도 있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부터 시작해서 10년도까지 요때 2000년대죠. 2000년대 투자했다 가정하게 되면은 요때는 우리가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한다고 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즉 약세장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실제 데이터라도 검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약세장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고, 그리고 그게 현재랑 무엇이 다른지를 공부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현재 투자를 했을 때 지금이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수에 장투하는 게 별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가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려면 과거에 왜 약세장이 왔었는지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00년대 미국 주식이 왜 수익률이 안 좋았는가, 왜 그때 미국 주식은 약세장이었는가 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때는 어땠냐면요, 이때는 거품 붕괴의 후유증이 되게 심했어요. 즉 이때가 닷컴 버블이 붕괴했던 시기입니다. 현재와 비슷하게 그때도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었고, 그때 거품이 붕괴하면서 나스닥이 폭락했고 S&P도 큰 조정을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점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그 이후에 개선이 되긴 했지만 지수는 박스권 레벨에 머물렀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대형 충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단 2001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9.11 테러 있었고요. 2002년도에는 회계 스캔들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뭐가 있었습니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충격들을 겪으면서 약세장이 왔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실질 성장과 이익 사이클의 제약. 이건 뭔 말이냐면은 그 IT 버블이, 그죠? IT의 출몰이죠. 인터넷 출몰이란 말입니다. 그 인터넷이 출몰하니까 사람들이 이 인터넷이 우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생산성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이 실제 생산성까지 가는 게 우리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률 유지가 됐었지만 GDP 성장률은 훨씬 더 둔화됐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자재 슈퍼사이클과 인플레 압력. 이때가 중국이 WTO 가입한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원유, 금속,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꾸준히 올랐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 압력이 생겨가지고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유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환경이다 보니까 주식 밸류에이션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자체가 약세로 갔던 시기였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중국이 성장하니까, 중국이 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이 약세를 보였던 이유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현재는 그러면 2000년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뭐냐? 너무 자명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이거는 자명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시점 맞단 말이죠. 그리고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과 되게 유사하게 생긴 게 뭐냐면은, 그게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즉 소수 기업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 즉 그때도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고요, 뭐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매그니피선 세븐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린 상황이죠. 그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 정책 불확실성이 그때도 높았고 지금도 높은 편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더더욱나 심해졌죠. 미중 갈등, 뭐 관세,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생 충격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랑 다른 건 뭐냐? 금리랑 통화 간격이 약간 다르다. 뭔 말이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어땠느냐, 이때는 저금리에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시기였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떻죠? 지금은 금리를 이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게 지금이랑 다른 거고요. 그리고 혁신의 질이라고 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그때는 인터넷 닷컴 버블이었다 보니까 인터넷 닷컴이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다르죠. 본질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기술이긴 한데 이 AI와 닷컴, 인터넷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AI가 훨씬 더 강력한 혁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그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진짜로 현실적 수익 창출과 그 전체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일어날지 한번 봐야 되는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그 2000년대는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것들을 겪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이거를 정책적으로 대응한 능력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어봤었기 때문에 뭐 이제 페드가 QE, 즉 돈 푸는 거죠. 돈 푸는 방법을 이제 습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페드 자체가 그 자기들의 그 밸런시트라고 합니다. 밸런시트 뭐냐면은 그 채권을 매입하고 파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약간 정책적 대응 능력이 그때보다 더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이런 걸 더 잘 대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와 지금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한다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이 2000년대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키 팩터는 뭐냐면 이런 건데, 일단 만약에 2000년대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AI가 생각보다 혁신을 많이 못 이뤄내는 것 같을 때, 즉 AI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을 그렇게까지 많이 못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AI가 수익성 향상을 못 시킬 때, 이제 그때가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때는 조정이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와 비슷하게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 갈등이나 혹은 이제 이런 관세로 인한 공급망 전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격화되어 가지고 이것들이 기업 이익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리고 구조적 인플레,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금리 환경 있죠. 금리 환경, 그죠? 이게 그때랑 다르긴 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건 똑같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만약에 고착화된다, 즉 관세나 리쇼어링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 구조적으로 생긴다, 이런 게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고금리가 고착될 것이고, 이러면은 주식에 대한 그 할인율 부담이 계속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2000년대처럼 현재 밸류는 높은데
금리가 높게 유지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장기간 박스권이 갈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000년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로. 즉 AI가 실제로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실질 이익률 마진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이제 이익도 더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글로벌 자본들이 앞으로 미국 자산을 계속 선호한다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보게 됐을 때, 근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도 하나가 더 있는 게 이겁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그럼 더 길게 봤었을 때는 미국 주식이 10년 이상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간 사례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예요. 82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때가 대강세장 시기였었는데, 이때가 폴 볼커가 금리를 인상을 쫙 해서 그 미국 경제를 박살낸 다음에 회복하던 시기였어요.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대강세장이었었고 18년 동안 미국 주식 강세장을 겪은 적이 있죠. 근데 그럼 지금이 과연 그 시기일 것인가? 뭔 말이냐면 이런 건데, 사실 되게 비슷한 시기거든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때가 어느 시기입니까? 금융 위기를 겪은 다음에 쭉 회복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유지하는 단계에 있죠. 그러면 현재 사이클로 봤었을 때 지금 회복기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고점에 내린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미국 주식이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판단하는 기점은 AI 혁신성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자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 자산 프리미엄 받을 것인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과연 고착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밸류 부담이 해소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확인되는가, 인플레가 앵커리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계속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현재가 강세장의 마지막 시기일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라고 냉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쫙 종합해 보면은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명확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수 레벨에서 뭐 스파이나 QQ나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약세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도 이때는 지수 레벨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었지만은 이 지수 안에 있는 개별주 안에서는 약간씩 차별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지수가 우상향 못한다는 것 뿐인 거지, 개별주 레벨에서는 그래도 개별주를 잘 고르면 그때는 우상향하는 걸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량한 개별주를 어떻게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을 습득을 하시거나, 혹은 미국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을 편입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고려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체 자산에 뭐가 있을 수 있냐? 채권, 막스도 채권 권장이 있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이 되어서 좀 분산 투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